혹시 요즘 TV 소리를 점점 키우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아마 지금 당장 리모컨을 내려놓으실 겁니다. 가족들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리고 자꾸 웅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치매로 향하는 첫 번째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면 그냥 나이 탓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청은 치매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 중 하나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란셋은 난청이 치매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난청만 줄여도 치매 위험이 99% 가까이 낮아질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귀 건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뇌를 지키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치매 발병의 원인 중 약 40%는 환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중 1위가 난청입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청력 관리를 조금만 신경 써도 치매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경도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은 2배로 높아지고 중등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무려 5배까지 위험이 올라갑니다.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다고 할 때 난청을 방치하면 그 확률은 순식간에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잘 안 들리는 불편함이 아니라 뇌가 망가지는 길목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귀가 안 들리면 치매로 이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있습니다. 소리를 처리하는 부위는 측두엽입니다. 오른쪽 귀로 들어온 소리는 왼쪽 측두엽에서, 왼쪽 귀로 들어온 소리는 오른쪽 측두엽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으면 이 부위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결국 근육을 쓰지 않으면 위축되듯이 뇌도 점점 쪼그라들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뇌는 부족한 소리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과도한 에너지를 씁니다. 희미한 글씨를 읽으려고 눈을 찡그리는 것처럼 뇌는 쉬지 않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받고 사고력과 집중력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자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난청이 원인이었고 보청기를 착용한 뒤 불과 2주 만에 기억력과 대화 능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가짜 치매였던 겁니다. 또 다른 환자는 가족들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짜증을 냈습니다. 환자 본인은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귀가 잘 안 들려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청력을 회복하고 나자 가족 갈등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귀 건강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서 단절될 뿐 아니라 뇌 자체가 퇴화하면서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 결과 가족과의 대화도 줄고 외로움이 깊어지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귀를 지키는 것이 뇌를 지키는 길이고 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지금 TV 소리를 점점 높이고 가족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귀와 뇌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귀와 코를 연결하는 아주 작은 통로, 바로 이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가 막힌 듯 답답하다고 느끼신 적 있을 겁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고 때로는 하품이나 침을 삼킬 때 잠깐 귀가 뻥 뚫리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귀의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찾아온 75세 이정의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2달 전부터 귀가 계속 막힌 듯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 드셨습니다. 하지만 감기는 다 나았는데도 귀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TV 소리마저 잘 안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검사를 해보니 귀와 코 뒤쪽을 잇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이 통로가 바로 이관입니다. 이관은 아주 가늘지만 역할은 큽니다. 귀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서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관이 막히면 귀 안 압력이 조절되지 못하고 소리가 왜곡되어 들리거나 먹먹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귀 안에 압력이 갇혀버리면 결국 청력이 점점 떨어지고 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관 막힘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을 넘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망의 일부입니다.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뇌는 부족한 신호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까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관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자가 진단부터 해보십시오. 코를 손가락으로 막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내쉬어 보세요. 귀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나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거나 오히려 귀가 더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이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턱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마사지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귀 바로 앞, 입을 벌렸다 다물었을 때 움직이는 부위가 턱관절입니다. 이곳을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0초간 마사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귀 뒤 움푹 들어간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들이 이관 주변의 긴장을 풀어 막혀있던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이정의 할머니는 이 방법을 하루 3번 식사 전에 꾸준히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귀가 시원하게 뚫리면서 막혔던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번만 시간을 내 보십시오. 처음에는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시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귀가 시원하게 뚫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관 주변 근육은 쉽게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관 건강은 곧 뇌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귀가 먹먹한 불편함을 풀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뇌가 필요 이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를 줄여 기억력과 사고력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답답할 때마다 방치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바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청력과 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을 망치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귀지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지를 더러운 찌꺼기라고 생각해 매일 면봉으로 파내야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청력을 해치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2세 최병호 씨였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아침마다 면봉으로 귀를 청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가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고 위생적으로 좋을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심한 통증이 시작되더니 결국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면봉이 고막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울먹이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것뿐인데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 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실 귀지는 우리 몸이 만들어낸 천연보호막입니다.
먼지나 세균이 귀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나쁜 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해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귀지를 더럽다고 생각해 억지로 제거하다 보면 보호막이 사라져 오히려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귀지는 억지로 파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대화를 할 때 턱이 움직이면서 귀 속 피부가 함께 움직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귀지가 서서히 바깥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파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귀지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귀 바깥쪽을 살살 씻어내거나 부드러운 수건 모서리로 귓바퀴만 닦아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을 귀에 떨어뜨리고 5분 정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딱했던 귀지가 부드러워져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중요한 건 절대로 면봉이나 귀이개, 손가락 같은 도구를 귀 안쪽 깊이 넣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귀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고막이 손상될 수 있고 그 결과 청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귀지가 많이 쌓여 불편하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찾아 전문적으로 제거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병원에서는 특수기구를 사용해 고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제거해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관리법입니다. 최병호 씨처럼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면봉을 사용하다 큰 사고를 겪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습관처럼 귀를 후비고 계십니까? 그 행동 하나가 평생의 청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귀지는 지켜야 할 보호막이지 없애야 할 찌꺼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귀 건강은 물론 뇌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평생의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소음성 난청입니다. 70세 박만수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드릴 소리, 콘크리트 부수는 소리, 굴착기와 대형 장비 소음에 둘러싸여 계셨지만 귀마개를 제대로 한 적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점점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고 텔레비전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의 청력은 이미 고도 난청 단계로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귀 속에는 2만 개가 넘는 미세한 털세포가 있습니다. 이 털세포들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는데 큰 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 세포들이 하나 둘씩 망가지고 부러져 버립니다. 문제는 이 세포들이 한번 손상되면 절대로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청력은 점점 잃어가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대화 소리는 약 60데시벨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소음은 80데시벨, 오토바이 소리는 90데시벨을 넘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매일 접했던 공사장 소음은 100데시벨 이상이었고 이는 전투기가 뜰 때의 소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십 년을 지내셨으니 귀가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소음성 난청의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증상을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음부터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는 큰 불편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저음까지 안 들리게 되고 결국 가족들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귀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큰 소리에 노출된 뒤에는 최소 16시간 이상 조용한 환경에서 머물러야 털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 믹서를 사용할 때, 심지어 시장에서 큰 소리에 오래 있을 때도 귀마개를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귀도 어차피 잘 안 들리는데 뭘 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고 귀를 보호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뇌 기능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만수 어르신도 귀 건강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지금은 항상 귀마개를 챙기십니다. 예전에는 손자, 손녀들이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고 답답해 하셨는데 지금은 보청기와 함께 소음 차단 습관을 실천하면서 가족들과 대화가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사회 모임에도 나가게 되어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음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쌓여온 생활 습관이 노년의 청력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귀를 보호하는 습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귀 건강은 뇌 건강, 나아가 인생 전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가족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서 묻거나 며느리 이름, 손자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하고 것부터 내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력 저하가 다 치매 때문은 아닙니다. 의외로 귀에서 시작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72세 윤말순 할머니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순간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실에서 간단한 인지 검사를 진행했을 때는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할머니가 자꾸 대묻거나 아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청력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중등도 난청이었습니다. 문제는 뇌가 아니라 귀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사실 대화를 정확히 듣지 못해 내용을 놓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기억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뒤 단 2주 만에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손자 이름을 헷갈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약속도 잘 지키게 되셨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원활해지자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치매가 치료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난청이 해결되면서 뇌의 부담이 줄어든 덕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뇌는 부족한 소리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다른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희미한 글씨를 읽기 위해 눈을 잔뜩 찡그리다 보면 다른 일에는 집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난청이 있는 사람은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대 5배나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가벼운 난청은 위험도를 2배 높이고 중등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5배까지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윤말순 할머니의 경우도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귀 문제에서 시작된 뇌 기능 저하였던 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운다거나 전화 통화가 힘들어진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뇌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불편하다고 혼자만 집에 머물다 보면 사회적 고립이 생기고 그 결과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가 더 빨라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책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는 활동도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말순 할머니의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로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귀 건강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기계가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료기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용할수록 치매 예방 효과는 더 커집니다. 치매라며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청을 제때 발견하고 치료하면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권유받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직 젊어 보청기는 필요 없어. 보청기를 차면 늙어 보이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생각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가족과 단절된 채로 지내시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67세 강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보청기를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손주가 말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어도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한 키워도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손주 결혼식 날
사회자가 하는 멘트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쩔쩔매던 순간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야 마음을 고쳐먹고 보청기를 착용하셨습니다. 첫날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웠나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군요. 새소리, 바람소리, 발자국 소리까지 들리자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의 작은 속삭임까지 선명하게 들리자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가족과 다시 연결된 그 순간 삶의 의미가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81세 정명자 할머니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던 할머니는 점점 대화가 힘들어져 사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고 기억력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가족들은 치매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한 지 단 2주 만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합창단에 다시 참여하셨고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음악과 대화가 다시 삶을 채우자 기억력도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가족과 세상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다리이며 뇌를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안경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도 결코 늙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청력은 곧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귀를 지키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이관 마사지, 귀지 관리, 소음 차단, 정기 청력 검사, 그리고 보청기 착용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귀 건강을 지키는 순간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고 사회활동에 다시 참여하며 무엇보다 치매의 위험에서 벗어나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소중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